기출문제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전 시간과 같이 앞에 기본적인 설명 제외하고 지정된 파일 이름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먼저 디자인 탭으로 가주세요. 화면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 눌러주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눌러주세요. 대화상자에서 와이드 스크린을 A4 용지로 변경, 다른 것 따로 설정할 필요 없고요. 바로 확인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선 맞춤 확인 선택을 해주면 바로 맞춤 확인 버튼 눌러진 것처럼 나타날 겁니다. 이제 보기 탭으로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 실행을 해주세요. 현재 두 번째 선택되어 있는데요. 세 번째 마스터 선택되도록 해주세요. 오른쪽 하단에 슬라이드 번호에 해당되는 것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세요. 홈 탭으로 가서 글꼴 변경하지 말고요. 글자 크기만 16포인트, 색상 검정 텍스트 1로 변경을 해 놓을게요. 삽입 탭으로 가서 머리글, 바닥글 눌러주세요. 슬라이드에 모두 선택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슬라이드 번호의 체크, 아래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체크를 해주세요. 이러면 슬라이드 1 빼고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는 모두 적용 누르면 슬라이드 번호가 오른쪽 하단에 나타납니다. 전체 구성에선 1번, 2번 지시되어 있는데요. 현재 1번 완료했고요. 2번에서는 일부만 완료했죠. 하단 로고 그림부터 지정하도록 할게요. 삽입에서 그림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서 하단 로고에 지시되어 있는 logo2.jpg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그림 도구 서식에 3개에 가서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에서 투명하게 만들 회색 배경 클릭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크기와 위치 조절에 맞춰주세요. 슬라이드 2에 있는 것처럼 맞춰주면 됩니다. 글꼴 설정하기 위해서 역시 슬라이드 2에서 목차에 보이는 도형과 글꼴 작업할게요. 삽입 또는 홈 탭에서 그림 목록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에서 평행 사변형 선택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회전에 상하 대칭을 해주세요. 도형 채우기 색상 지시되어 있지 않죠. 임의의 색상 아무거나 지정을 해주세요. 도형 윤곽선은 도형 선 없음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곽선 없음을 반드시 지정하세요. 목차 바로 뒤에 있는 도형 삽입할게요. 도형 목록에서 기본 도형으로 가서 육각형 도형 선택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노란색 점, 이 핸들을 잡고 움직여서 출력 형태처럼 조절해 놓으세요. 도형 채우기에서 뒤에 있는 도형보다 조금 밝은 색 지정하도록 할게요. 도형 윤곽선, 여기도 윤곽선 없음으로 변경하세요. 앞쪽에 글자가 나타나도록 뒤에 가려져 있는 제목 글상자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눌러주세요. 크기를 드래그해서 맞춰 놓으세요. 홈 탭으로 가서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하세요. 글자 크기는 40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의 색깔, 표준색에 빨강을 지정을 해주세요. 정렬은 가운데 맞춤, 세로 정렬은 중간으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다시 슬라이드 마스터 탭으로 가주세요.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눌러서 마스터 화면을 빠져나와 주세요. 왼쪽에 슬라이드 1번만 만들어져 있죠. 엔터키를 눌러서 슬라이드 6까지 만들어 놓으세요. 다시 슬라이드 1번으로 가주세요. 1번에 있는 슬라이드의 내용들 모두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세부 조건 1, 2, 3번에서 3가지 만들도록 되어 있죠. 1번에 도형을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을 열어주세요. 화살표 모양인데요. 블록 화살표에서 모양 잘 선택을 해주세요. 줄무늬가 있는 오른쪽 화살표 선택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도형 안에 그림 삽입을 해야 되죠. 서식으로 가서 도형 채우기에 그림 클릭을 해주세요. 파일에서 클릭을 해주고 그림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서 지시되어 있는 그림 2.jpg 파일 삽입을 해주세요. 투명도 50% 지정해야 되는데요. 투명도 설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제일 아래 그림 서식 눌러주세요. 오른쪽에서 채우기 및 선 있죠?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림 지정하는 이 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투명도 있었죠? 0% 되어 있는 걸 50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테두리가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는 도형 효과 지정해야 되죠. 위쪽에서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서 도형 효과로 가서 부드러운 가장자리에 5포인트 지정을 해주세요. 아래 영어로 되어 있는 워드 아트 삽입하도록 할게요. 삽입에서 영어로 써 있는 워드 아트 찾아서 클릭을 해주세요. 시험은 두 번째 줄, 두 번째 칸에 있는 그라데이션 채우기, 이게 제일 많이 나타나죠. 아래쪽에 그림자가 이렇게 살짝 나타나고 있어요. 클릭을 해주세요.
바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고 ESC키 눌러서 입력 상태 빠져나와 주고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워드아트 스타일이 있죠. 여기에서 텍스트 효과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일 아래 변환으로 가서 아래쪽 수축이라는 것, 모양을 보고 찾아도 돼요. 휘기에서 아래쪽 수축이라는 걸 찾아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텍스트 효과에서 반사에서 지시되어 있는 2분의 1 반사 8포인트 오프셋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에 대한 설정할 건데요. 홈 탭으로 가주세요. 현재 최근에 사용한 글꼴 도둠만 지정되어 있죠. 자주 사용하는 글꼴 도둠, 굴림, 궁서가 있는데요. 이거는 미리 입력해 놓으면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 굴림 한번 입력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번에 바꿔야 될 다시 궁서로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최근에 사용한 글꼴 3개 있으니까 항상 목록 열어서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글자 크기는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굵게 속성 지정을 해주세요. 정렬도 따로 지정하지 않고요. 글자 색만 현재 색깔이 파랑 계열로 되어 있죠. 글자 색을 검정 텍스트 1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크기 위치 조절하면 되는데요. 위에 그림도 역시 크기 위치 조절에 맞춰 놓고 아래 워드 아트도 그렇게 맞춰 놓으세요. 지정할 때 노란색 핸들이 각각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만 노란색 핸들을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3번 그림을 여기다 삽입해야죠. 삽입 탭으로 가주세요. 그림을 클릭을 해주고 지시되어 있는 로고 2.jpg 파일 더블 클릭해서 삽입을 해주세요. 그림 도구 서식에 왼쪽에 색으로 가서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에 투명해야 될 회색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투명해지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크기와 위치 조절에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1은 끝이 났죠. 슬라이드 2번을 클릭을 해주세요. 제목을 먼저 목차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2에서는 아래 상자 필요 없으니까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기다랗게 되어 있는 도형이 제일 뒤쪽에 있는 도형이죠. 그러니까 그 도형을 먼저 만들게요. 그리기에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사각형에서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선택을 해서 출력 형태를 보고 비슷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모든 도형에서 노란색 핸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출력 형태를 보고 확인할 수 있죠. 필요한 경우에만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이번엔 조절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너무 진한 색이죠? 왼쪽에 나타날 도형이 조금 더 진해야 되고요. 글자색도 검정이기 때문에 현재 너무 진한 도형은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조금 옅은 색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2에서는 도형 선 없음 지시되어 있습니다.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을 지정을 해 놓으세요. 이제 왼쪽에 나타나는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을 열어주세요. 순서도에서 순서도 문서를 찾아서 클릭을 해주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이 도형도 도형 윤곽선은 없음으로 변경을 해놔야 되겠죠. 색상, 현재 뒤에 있는 도형보단 조금 진하게 나오고 있을 거예요. 색상은 임의의 색상 지정하면 되는데요. 출력 형태 보면은 뒤에 있는 색보다는 조금 진하게 나타나고 있죠. 현재 이 상태로 놓아도 되는데 조금 옅은 색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위쪽에 노란색 핸들을 잡고 움직이면 회전시킬 수 있죠. Shift 키 같이 누르고 회전하면 이렇게 회전 15도 각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도형이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숫자를 1 입력하면 같이 회전되어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다 직접 입력하지 말고요. 서식 도구에 보면 텍스트 상자 바로 클릭해서 삽입할 수 있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숫자 2를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2에는 글꼴 도둠에 24포인트 지정되어 있죠.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요. 홈 탭에 가서 글꼴 도둠을 찾아주고 글꼴 24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1번에 해당되는 이 텍스트 상자는 화살표 키로 움직여서 출력 형태처럼 비슷한 위치로 맞춰 놓으세요. 오른쪽에도 여기에도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복제한 다음에 입력하도록 할게요. 3개 도형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안에 들어오도록 해주고요. 컨트롤 쉬프트 키 같이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주세요. 간격 동일하게 떨어지도록 복제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1, 2, 3, 4 내용 수정하고 옆에 도형에도 모두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글자를 입력하고 보니까 글자색이 흰색으로 나오고 있죠. 답안 작성 요령에 보면은 글자색은 검정 또는 흰색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전체 이렇게 도형 다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홈탭에서 글꼴의 색깔 검정 텍스트 1 지정하세요. 검정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바로 여기 클릭하면 보이는 색상이 여기에 지정되어 나타나죠.
마지막으로 도형 안에 있는 글자 이것만 드래그해서 블럭 설정해 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이퍼링크 눌러주세요. 지시되어 있는 것은 슬라이드 6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현재 문서에서 슬라이드 6을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글자 색과 이렇게 밑줄이 지정되어서 하이퍼링크가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그림 삽입을 위해서 다시 삽입의 그림을 클릭을 해주세요. 지정은 그림 4.jpg 되어 있죠. 더블 클릭해서 삽입을 해주세요. 필요한 그림은 이 그림이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자르기 누른 다음에 자르기 테두리 나타나면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르기 끝내는 건 다른 곳 클릭하면 되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2도 끝이 났습니다. 슬라이드 3을 클릭을 해주세요. 제목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3은 아래 텍스트 입력하십시오를 먼저 클릭하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첫 번째 줄에서 내용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고 탭키까지 한번 눌러주세요. 두 번째 줄에 내용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고 이번엔 그냥 엔터키만 눌러주세요. 세 번째 내용 또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는 엔터키 누르지 않고 이렇게 입력해주고요. 다시 첫 번째 줄 내용을 블럭 설정해주세요. 슬라이드 3에서 문단 2개 지정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거 지정할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머리 기호에서 출력 형태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것 선택을 해주세요. 글머리 기호와 첫 번째 글자 사이 간격이 너무 좁다면 보기에서 눈금자 체크해서 현재처럼 나타나게 해놓고요. 위에 보이는 오각형 이거를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아주 부드럽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지 않고 조절하면 이 눈금 단위별로 이렇게 탁탁 붙으면서 자석처럼 이렇게 조절이 될 거예요. 필요한 경우에만 이걸 조절해 주세요. 출력 형태를 보고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만 조절을 해주세요. 글꼴 설정하도록 할게요. 홈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지정, 굵게 속성 지정을 해주고 글자의 색깔은 따로 지정할 필요 없죠. 줄 간격을 1.5로 변경을 해놓으세요. 아래의 내용을 블럭 설정해주세요. 여기도 글머리 기호로 가서 지정되어 있는 것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도 필요하다면 위에서 눈금자에서 조절해주면 되고요. 여기도 필요하다면 위에 눈금자에서 오각형 잡고 조절을 해주세요. 글꼴 변경할게요. 두 번째 문단 지시되어 있는 것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지정, 굵게 속성 지정하지 않고요. 줄 간격만 1.5로 변경을 해주세요. 자, 이제 이거는 크기와 위치 조절해서 맞춰놔야 되는데요. 조절할 때 글자 크기가 작아진다면 반드시 상자를 조절하기 전에 오른쪽에 도형 서식 있죠. 여기에서 크기 및 속성을 클릭을 하고 텍스트 상자 열어주세요. 넘치면 텍스트 크기 조정이 되어 있으면 글자 크기가 자동으로 이 지정된 것과 다르게 조절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동 맞춤 안함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텍스트 상자 크기를 조절을 해주세요. 현재는 위에는 24포인트 그리고 20포인트 변경되지 않고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밑에는 한글로 변경해야 되겠죠. 이 내용 지우고 한글로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에는 엔터키 눌러서 만든 두 번째 문단은 필요가 없죠. 지워버리고요. 첫 번째 문단 이 내용만 지우고 입력을 해주면 되죠. 이 내용만 지우고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입력한 다음에 여기도 너비를 조절해서 한 줄에 나타나는 내용이 출력과 동일하게 맞춰 놓으세요. 오른쪽에 비디오 나타나야 되죠. 삽입으로 가서 오른쪽에 비디오 열어주세요. 내 PC의 비디오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서 동영상 파일 더블 클릭해서 넣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 조절하고요. 크기도 필요하다면 조절해줘야 되겠죠. 정확한 크기 지정이 없기 때문에 출력 형태를 보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비디오 도구의 재생 탭으로 가주세요. 시작에 클릭할 때 되어 있는 걸 자동 실행으로 변경하고요. 오른쪽에 반복 재생되어 있는 걸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3도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슬라이드 4 클릭을 해주고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4도 아래 상자 사용합니다. 표 삽입 눌러주세요. 셀 합치기가 되어 있는데요. 셀 합치기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과 행의 개수를 세어보세요. 2열 6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와 6이라고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표의 스타일을 변경하도록 할게요. 지정되어 있는 것은 테마 스타일 1, 강조 1이라고 되어 있죠. 목록을 열어줘 보세요. 테마 스타일 1, 강조 1 선택을 해주세요. 오른쪽에 머리끄랭 체크되어 있는 것 클릭해서 해제하고 아래에 줄무늬행도 체크 해제를 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하기 전에 전체 글꼴 변경할 거예요. 커서 깜빡이지 않도록 ESC 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홈 탭으로 가서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글꼴은 도둠으로 먼저 변경을 하고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 색은 검정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정렬 모두 가운데에 정렬되어 있죠. 가운데 맞춤, 세로 정렬도 텍스트 맞춤 열어서 중간으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너비는 미리 조절해도 되는데요. 셀 합치기를 해야 될 곳도 보이고 있죠. 셀 합치기 할 곳 블록 설정,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셀 병합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아래도 동일하게 셀 병합을 해주고요. 총 3개를 셀 병합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표 크기 그리고 위치 조절해야 되죠. 위에 나타나는 도형 그리고 왼쪽에 나타나는 도형 공간 생각해서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셀 너비와 표 크기까지 조절하고 각 행의 높이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표 전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표 도구의 레이아웃으로 가주세요. 여기에서 행 높이를 같게를 지정하면 동일한 높이로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 또는 위쪽에 있는 것 선택을 해서 먼저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요. 저는 기존에 하던 것과 동일하게 위에 있는 것부터 작업하도록 할게요. 구분이라고 써 있는 것 제일 뒤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을 홈탭에서 목록 찾아서 열어줄게요. 사각형에서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적당하게 드래그 해놓고 마우스로 조절하면 표의 너비와 같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도형의 색상 조금 진하니까 조금만 옅은 색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4에서는 윤곽선에 대한 지시 따로 없죠. 그리고 출력 형태를 보면은 테두리가 보이고 있죠.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 얇은 것 선택을 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윤곽선의 색상은 검정 텍스트 1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앞쪽에 구분 써있는 도형 찾도록 할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에서 평행 사변형 선택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여기도 역시 크기 만든 다음에 드래그하면 쉽게 모양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색상 조금 밝은 색으로 해야 되겠죠. 도형 채우기에서 조금 밝은 색 선택하도록 할게요. 윤곽선 동일하게 검정 텍스트 1 그리고 윤곽선 두께 얇게 지정을 해놓고요. 글꼴 지정해야 되죠. 뒤에 도형과 같이 선택해서 지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홈탭으로 가서 글꼴 도둠으로 먼저 지정을 해주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지정을 해놓으세요. 글자의 색은 검정 텍스트 1로 지정하고요. 가운데 맞춤, 세로는 중간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분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두 개 도형 선택하고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놓고요. 그리고 같이 드래그해서 출력과 동일하게 맞춰 놓으세요. 현재 표에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조금 위로 해서 맞춰 놓도록 할게요. 이제 내용 수정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 도형은 조금 더 키워줘야 되겠죠. 이제 왼쪽에 도형 만들 텐데요. 구분 써 있는 이 도형을 컨트롤 키 누르고 복제를 해서 변형하도록 할게요. 그리기 도구의 서식의 왼쪽에 도형 편집 가서 도형 모양 변경 가주세요. 그리고 사각형에서 한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선택을 해서 변경을 해 놓으세요. 노란색 핸들은 필요한 경우에만 조절하고요. 이번엔 조절하지 않겠습니다. 표와 같은 크기로 조절해서 맞춰 놓으세요. 내용을 수정하세요. 그라데이션 효과 지정돼야 되죠. 오른쪽에 도형 서식으로 가주세요.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변경을 해주세요. 색상 아무것도 지정 안 되어 있죠. 그라데이션 중지점에서 왼쪽, 오른쪽, 가운데 3개 나타나 있는데요. 가운데 건 필요 없으니까 클릭해서 중지점 제거를 한 번만 눌러서 없애주세요. 종류 먼저 선형으로 해놓고요. 방향 열어서 선형 아래쪽을 선택을 해주세요. 색상이 위에가 진한색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색깔, 목록을 열어서 조금 진한 색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중지점 클릭한 다음에 다시 색깔, 이번에는 흰색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출력과 동일하게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다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복제를 해 놓을게요. 그리고 크기 맞춰 놓고
표와 동일하게 맞춰 놓고요. 내용 수정하세요. 두 개 도형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눌러서 모양을 회전을 시켜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4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5를 클릭을 해주고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5도 아래에서 차트 삽입으로 차트를 삽입해야 돼요. 클릭을 한 다음에 콤보를 선택을 해주세요. 전체 조건에 1번, 2번 있죠. 2번에 보면은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부 조건에 보면은 데이터 서식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지정되어 있죠.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바로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체크 여기를 해주세요.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차트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났고요. 항목 1에서 4까지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항목이 2014년에서 2018년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계열은 총 횟수 그리고 유감 횟수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 있죠. D열의 계열 3은 필요가 없으니까 열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 눌러서 없애버리세요. 항목 1에서 항목 5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냥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파란색 테두리가 6행까지 확장된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바로 항목이 입력한 것으로 변경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열 1과 2 블럭 설정한 다음에 제목, 총횟수, 유감횟수 입력하세요. 아래도 블럭 설정한 다음에 여기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도 입력하는 대로 바로 표에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죠. 왼쪽에 기본 축에 대한 숫자 보면은 0에서 300까지 변경될 필요 없겠죠. 동일하게 소수점 없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른쪽에 다시 보면은 0에서 120까지 나타나고요. 단위만 30까지 변경되죠. 이거는 여기선 지정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 창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도록 할게요. 지금 차트 전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차트 전체 크기 조금 조절해 놓도록 할게요. 차트에 테두리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차트 테두리 먼저 지정할게요. 차트 도구의 서식으로 가주세요.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 텍스트 1만 지정을 해놓으면 테두리 지정되어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세부 조건에 보면은 채우기 흰색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영역에 채우기 노랑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서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세부 조건 하기 전에 전체에 대한 조건 보면은 글꼴 도둠 16포인트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홈 탭으로 가서 글꼴 도둠에 16포인트로 먼저 지정을 해 놓으세요. 이제 세부 조건 하도록 할게요. 차트 제목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내용 먼저 입력을 해 놓을게요. 입력하고 ESC키 한번 누르면 입력 상태 빠져나오고 제목만 선택되어 있죠. 차트의 제목은 먼저 궁서로 변경하고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을 해주세요. 정렬은 가운데 정렬, 텍스트 맞춤도 중간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글자색 검정으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색깔 지정하는 거는 따로 지시 안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놓아도 되긴 하는데요. 전체 차트도 동일하게 그냥 검정 텍스트 1로 지정을 해 놓도록 할게요. 지정하고 나니까 제목의 글꼴이 다시 풀어져 버렸는데요. 다시 수정하도록 할게요. 궁서에 24포인트 굵게 속성까지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배경으로 흰색이 지정돼야 되죠.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에 흰색 지정을 해주고 도형의 윤곽선 검정 텍스트 1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림자가 나타나는데요. 도형 효과로 가서 그림자에서 바깥쪽에 오프셋 오른쪽을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주세요. 제목 지시 끝이 났고요. 차트 영역 노랑 지정했었죠. 차트 그림 나타나는 이 그림 영역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는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으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나머지 수정하기 전에 출력 형태를 보고 없어야 될 부분 그리고 나타나야 되는 표 만들도록 할게요. 차트의 오른쪽에 더하기 표시 있죠. 차트 요소를 열어주세요. 먼저 범례는 필요가 없죠. 범례 체크 해제해 놓으세요. 그림 영역에 눈금선도 필요가 없죠. 체크 해제해 놓으세요. 데이터 표 아래쪽에 나타나야 되죠.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데이터 서식에 대한 세부 조건 봐주세요. 유감 횟수에 대한 것, 이 색상이죠. 꺾여 있는 이 선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변경했고요. 보조축까지 변경해놨어요. 출력 형태를 보도록 하세요. 표식 부분은 다 원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값 표시로 해서 2018년의 유가매수 계열만 값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식 아무 곳이나 클릭하는데요. 여기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천천히 클릭을 해주면 여기만 선택되어 나타나죠. 차트 요소에서 데이터 레이블 여기 체크하면 모두 나타나고요. 클릭하지 말고 오른쪽에 삼각형 클릭을 해주고 숫자가 나타날 위치 아래쪽을 클릭을 해주세요. 이제 차트 요소는 필요 없으니까 다시 닫아 놓도록 할게요. 아까 세로축에 숫자 봤었죠? 왼쪽의 기본축은 최소, 최대, 그리고 변화는 이 주 단위 모두 동일하니까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의 숫자 클릭을 해놓고요. 오른쪽으로 가서 축 옵션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축 옵션을 열어주세요. 여기에서 최소, 최대, 그리고 주 단위 수정할 수 있죠. 보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최소 값은 0 상태고요. 최대 값은 120 상태인데 단위가 20으로 되어 있죠. 30으로 입력,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나고요. 혹시 소수점이 나타난다면 표시 형식 열어서 여기에서 숫자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회계로 변경하면 0이 아닌 하이픈으로 최소값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는 그대로 그냥 일반 상태로 놓도록 할게요. 이 숫자 왼쪽에 눈금선이 보여야 되는데 현재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 그냥 선택을 해놓고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 검정 텍스트 1 지정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이쪽만 눈금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른쪽도 눈금선 필요하다면 여기 선택한 다음에 동일하게 윤곽선을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표에 대한 것도 테두리 선을 검정색으로 나타내고 싶다면 역시 윤곽선에서 검정 텍스트 1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나타날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에서 육각형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죠? 그리기도구 서식에 도형 스타일 목록 열어주세요. 미세효과 파랑 강조 1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채우기와 윤곽선 모두 지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홈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 도둠으로 변경하고요. 글자 크기 18포인트 지정된 것으로 수정을 해주세요. 정렬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도 중간으로 변경을 해놓고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그럼 세부 조건은 모두 수정했고요. 출력 형태를 보고 조금 더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면 돼요. 표식 같은 경우에 현재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변경이 필요하다면 오른쪽에 채우기 및 선에 표식에 가서 표식 옵션을 열어주고 여기에서 기본 제공한 다음에 모양 변경할 수 있고요. 크기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자동으로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막대 그래프 너비를 보면은 2014년 여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조금 더 크게 조절해 놓는 게 낫겠죠. 막대 그래프 전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바로 지정하도록 나타나는데요. 현재처럼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 선택 해제했다가 다시 막대 그래프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계열 옵션에서 이렇게 바로 나타나는데요. 계열 옵션에 간격 너비가 있죠. 이거를 150% 정도로 입력을 해놓으면 출력과 비슷하게 모양이 조금 넓혀져서 나타날 겁니다. 이제 6번 슬라이드 가주세요. 제목부터 입력을 하세요. 슬라이드 6에서는 대부분이 도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도형 삽입이 없어요. 그래서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뒤쪽에 보이는 커다란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다른 도형에 가려져 있으니까 그 도형부터 만드는 건데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사각형에서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선택해서 출력 형태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세요. 슬라이드 6에서는 노란색 핸들을 잡고 모양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도 노란색 핸들 잡고 모양을 변경을 해주세요. 색상은 앞쪽에 진하게 나오는 도형들이 많으니까 도형 채우기에서 조금 옅은 색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윤곽선 따로 지시 안 되어 있지만 얇은 선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도형 윤곽선 검정 텍스트 1로 지정을 해놓고 윤곽선의 두께 제일 작은 것 선으로 지정을 할게요. 오른쪽에 같은 도형인데요. 회전만 하면 되겠죠. 컨트롤과 시프트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제한 다음에 서식 회전해서 상하 대칭 눌러주세요. 색상은 출력 형태에서 흑백으로 보이고 있지만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조금 다른 색으로 선택하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만들게요. 도형 목록을 열어주세요. 블록 화살표에서 오각형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우선 글자 입력할게요. 슬라이드 6에는 글꼴이 굴림에 18포인트로 모두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지정해도 되는데요.
앞으로 만들 도형도 모두 같이 변경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같이 조절하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발생 확인 있는 도형은 같은 크기의 회전만 하면 되겠죠.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회전해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내용 수정하세요. 도형의 색상도 조금 이따 설정하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규모 추정 도형 만들 텐데요. 도형 목록 열어서 보면은 같은 모양이 없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블록 화살표에서 모양 변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서 변형할 수 있는 도형을 찾아줘야 합니다. 왼쪽 오른쪽 화살표 설명선 선택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볼게요. 현재는 모양이 많이 다른 상태죠. 이렇게 살짝 조절하고 보면은 모양이 비슷한 상태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비슷하게 되죠. 그러면 출력 형태를 보고 여러분이 직접 크기 맞춰놔 보세요. 여기도 내용 입력을 해 놓을게요. 바로 아래에 작은 화살표 필요하죠. 도형 목록 열어주고 블록 화살표에서 같은 모양 찾아서 드래그 해주세요. 그리고 회전 핸들 잡고 조절해도 되는데요. 서식에 회전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하는 게 조금 빠를 거예요. 모양 위치 맞춰 놓으세요. 아래쪽에 4개 네모난 상자는 도형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삽입으로 가서 스마트 아트를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비슷한 모양, 같은 모양을 찾아줘야 되는데요. 목록형에서 아래쪽에 가면 계층 구조 목록형이라고 있어요.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위에 2개, 아래 2개까지만 나타나면 되죠. 아래 필요 없는 건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이렇게 지워주면 됩니다. 크기는 우선 적당하게 조절만 해놓을게요. 먼저 글꼴 수정하지 말고요. 스마트 아트에는 3차원 만화와 3차원 경사 지정되어 있죠. 여기에는 3차원 만화 지정하면 돼요. 스마트 아트 도구의 디자인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 목록을 열어주고 3차원의 만화, 이름 바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만화를 선택을 해주세요. 색상 변경해도 되는데 흑백 상태에서는 이 상태로 있어도 상관없겠죠. 만약 변경하고 싶다면 색 변경해서 다른 거 선택해서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 각각 클릭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고 ESC 키를 2번 누르면 바깥쪽만 이렇게 선택되어 나타납니다. 홈 탭으로 가주세요. 여기에도 동일하게 굴림에 18포인트로 지정할 거예요. 굴림 18포인트 지정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글자의 색깔 따로 바꾸지 않아도 되겠죠. 도형의 높이와 너비를 조금 조절해 줘야 되겠죠. 보통은 이 바깥쪽 테두리 잡고 움직이면 쉽게 조절이 되는데 현재 그렇게 안 되고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일반 도형 작업하듯이 클릭 그리고 쉬프트 누르고 클릭해서 이 도형은 같이 이렇게 조절해 놓을게요. 그리고 위치 조절하는 건 각각 선택해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것도 클릭, 쉬프트 클릭하고 각각 조절을 해주면 되죠. 높이도 2개 같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조절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출력과 최대한 비슷하게 각각 조절을 해 놓으세요. 아래쪽에 스마트 아트 또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요. 삽입에서 삽입으로 가서 스마트 아트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프로세스형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비슷한 모양 여기 있죠. 지그재그 프로세스형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글자 각각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하세요. 입력하고 디자인 탭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목록을 열어서 2번째 지정되어 있는 3차원의 경사를 선택을 해주세요. 크기는 또 적당하게 먼저 조절을 해 놓도록 할게요. 홈 탭으로 가주세요. 여기도 동일하게 글꼴,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글자의 색깔 여기는 검정으로 지정해야 되죠. 클릭을 해서 색상 변경을 해 놓으세요. 여기도 색상 바꾸고 싶다면 스마트 아트 도구의 디자인에서 색 변경해서 색상 다른 거 선택해서 변경하면 됩니다. 출력 형태에서는 각각 다른 색이 아닌 동일한 색이죠. 그래서 여기서 선택할 때도 변경할 땐 동일한 색으로 선택을 해서 변경해 줘야 됩니다. 각각 선택해서 도형에서 변경하듯이 도형 채우기에서 변경할 수도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 기상청이란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도형 목록을 열어주세요. 다시 홈탭이나 삽입 탭에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모양이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하는데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기본 도형에 보면은 구름 모양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설명선에도 구름이 있는데요. 아래 점점점으로 이런 모양이 보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기본 도형의 구름을 선택을 할 거예요.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자, 현재 모양을 조금 가늠하기가 힘들죠? 우선 이 도형 먼저 변경해 놓도록 할게요.
서식 탭에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다른 거로 변경해도 되고요. 이 상태에 있어도 상관은 없겠네요. 도형 윤곽선을 먼저 대시해서 모양 파선으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윤곽선 색깔 검정으로 바꿔놓고요. 그러면 출력 형태처럼 모양 좀 알 수 있겠죠. 회전 조금 시켜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두께도 조금 두껍게 바꿔놓으면 출력과 비슷하게 되겠네요. 2와 4분의 1 정도로 변경을 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기상청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죠. 글자가 흰색으로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는 홈 탭으로 가서 글꼴,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 색상 검정 텍스트 1로 변경을 해 놓으면 돼요.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위에 도형도 동일하게 변경을 해 놓도록 할게요. 글자 안 써 있는 것도 그냥 같이 선택을 해 놓으세요. 홈 탭에서 글꼴,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 검정 텍스트 1로 변경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전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식에서 윤곽선은 동일하게 지정하면 되죠. 검정에 그리고 두께는 얇은 것 지정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각각 도형 선택해서 색상, 도형 채우기에서 각각 다른 색으로 변경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도형 또 만들면 되는데요. 스마트 아트 스타일은 왼쪽에서 두 개 다 만들었으니까 오른쪽에는 모두 다 도형으로 만들면 됩니다. 제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 도형 만들 때 어떤 도형은 테두리 같은 거 다시 지정할 필요 없도록 도형을 복제해가지고 서식에 도형 편집해서 도형 모양 변경을 했었죠. 이번 강의에서는 계속 새로 만들어서 변경했는데요. 도형을 새로 만드는 게 불편하다면 여러분이 기존에 제가 강의했던 것처럼 복제를 해서 모양을 변경하는 거로 작업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결과만 출력과 동일하게 만들어지면 돼요. 왼쪽에 도형 만들 건데요. 같은 색으로 그냥 만들게요.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먼저 복제를 하나 해 놓을게요. 그리고 크기 조절해서 맞춰 놓고요. 복제를 했으니까 모양 변경할게요. 서식에 도형 편집에 도형 모양 변경으로 가서 사각형에서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으로 클릭해 변경을 해주세요. 도형 안에 내용 수정하세요. 아래에 있는 도형 복제해서 변형해도 되는데요. 그냥 새로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사각형에서 한쪽 모서리는 둥글고 사각형에서 한쪽 모서리는 잘리고 다른 쪽 모서리는 둥근 사각형 선택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내용 먼저 입력해 놓을게요. 여기도 위치 크기 그리고 채우기 색상 윤곽선 나중에 작업하도록 할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블록 화살표로 가서 이번엔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만들게요. 위로 굽은 화살표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먼저 만들어주세요. 서식에 회전으로 가서 상하 대칭 누르고 다시 회전해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서식에 회전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해 보세요. 그러면 모양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났죠? 그러면 위치와 크기 맞춰 놓으면 되고요. 노란색 핸들로 조절하면 되겠죠. 조금 이따 하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나타나는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에서 배지 도형 선택해서 마우스로 드래그 해 놓으세요. 그리고 노란색 핸들을 움직이면 출력처럼 이렇게 모양 변형할 수 있어요. 글자 조금 이따 입력할게요. 전달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블록 화살표에서 줄무늬가 있는 오른쪽 화살표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여기도 글자 나중에 입력할게요. 오른쪽 관측자료 도형, 도형 목록에서 순서도에 보면은 순서도 문서 있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회전시켜야 되겠죠. 회전해서 상하 대칭 눌러주세요. 아래 경보센터의 통지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순서도에서 제일 끝에 있는 화면 표시 도형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오른쪽에 도형 나중에 수정해서 복제하고 회전만 하면 되겠죠. 아래쪽에 조기 관측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에서 기본 도형에 보면은 모서리가 접힌 도형 있죠. 선택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복제할 도형 빼고는 다 만들어 놨어요. 마우스로 먼저 드래그를 해주세요. 동일하게 지정할 것 있죠. 홈 탭에 가서 글꼴, 굴림에 18포인트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글자 색깔 우선 모두 검정으로 변경해 놓을게요. 그리고 서식 탭으로 가주세요. 서식 탭에선 도형 윤곽선 검정 텍스트 1 그리고 두께는 먼저 얇은 것으로 변경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도형 채우기는 각각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도형은 다시 홈 탭에서 글자의 색깔 흰색으로 다시 한번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내용 입력을 해주고 모양
그리고 위치, 그리고 도형의 색깔까지 모두 변경해서 맞춰 놓으세요. 글자 입력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글자를 관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글자가 이렇게 거꾸로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에는 도형을 직접 입력하지 않고요. 그리기 도구 서식의 왼쪽에 텍스트 상자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여기에다가 관측자로 입력하세요. 그리고 이 도형의 글꼴 동일하게 굴림으로 먼저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지정, 정렬은 가운데 맞춤 안 해도 됩니다. 화살표 키로 움직여서 이 도형의 가운데 정렬되어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맞춰 놓기만 하면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두 개 도형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복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두 개 도형은 같이 회전할게요. 서식에서 회전해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글자 수정해야 되죠? 먼저 홈탭에서 글꼴 둘 다 검정으로 변경을 해놓고 수정하도록 할게요. 테두리는 따로 변경하지 않아도 되지만 도형 채우기도 변경을 해주세요. 이제 화살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도형 목록을 가주세요. 도형 목록에서 선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꺾인 화살표 연결선 선택한 다음에 시작할 위치, 여기에서 마우스 클릭한 상태로 쭉 이동을 하세요. 주의보 발령 도형에서 화살표가 끝나는 위치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세요. 그럼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노란색 핸들로 조절할 수 있지만 따로 조절하지 않겠습니다. 서식 도구로 가주세요. 색깔, 윤곽선을 검정 텍스트 1로 변경, 두께가 너무 얇으니까 두께를 2와 4분의 1포인트로 변경할게요. 그리고 시작하는 부위를 보면은 동그란 점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형 윤곽선의 화살표에서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화살표 스타일 9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모두 끝이 났고요. 그룹화를 지정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도형들 모두 드래그해서 안쪽에 오도록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화, 그룹 지정하세요. 오른쪽에 있는 도형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화, 그룹 지정하세요. 왼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 애니메이션으로 가주세요.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1번은 바운드 지정되어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바로 이렇게 선택하면 나타나죠. 1번이라고 애니메이션 순서 지정되었고요. 2번 그룹화된 도형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에는 블라인드, 세로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여기에 없죠. 그러니까 목록을 열어주고요. 현재 여기에도 안 보이죠? 그러면 추가 나타내기 효과 눌러주고 블라인드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효과 옵션에서 세로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애니메이션 순서는 1번, 2번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6도 이제 모두 끝이 났고요. 제가 실수로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검토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작성 파일 보면서 정답과 비교해서 잘못 작성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파일로 저장을 해주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